이 이야기는 실화다. 부천의 작은 고시원에서 벌어진 일. 2021년 10월 17일 밤 11시 20분. 대학원생이었던 나는 수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집에 돌아가 쉴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평소와 같이 이어폰을 끼고 박효신의 야생화를 들으며 고시원 앞에 도착했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건물 입구의 형광등이 평소처럼 미약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뭔가 이상한 느낌.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 남자가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내가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섰어도 부딪힐 뻔한 거리. 키가 아주 컸다. 그리고 표정이 화인가? 아니, 분노라는 표현이 더 맞다.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지? 왜 저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지?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했다. 하지만 억지로 마음을 달랬다.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났겠지. 나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얼굴이 그런 거야. 두근거리는 심장을 달래며 마침 문이 열린 엘리베이터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 남자도 들어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그 남자가 먼저 버튼을 누르길 기다렸다. 10초가 지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20초가 지났다. 그 사람은 버튼을 누를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마치 내가 누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마냥. 이 사람 뭐야 진짜. 어쩔 수 없이 6층 버튼을 눌렀다. 고시원이 있는 6층. 좁은 공간, 두 사람, 침묵. 점점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 했다. 오늘 수업 내용, 내일 해야 할 일, 먹고 싶은 것들. 하지만 뒤통수에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았다. 뒷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심장 박동이 귀에까지 들릴 것 같았다. 숨이 차올랐다. 6층까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렸나? 엘리베이터 안의 숫자가 1층, 2층, 3층. 너무나 천천히 바뀌었다. 4층, 5층. 그리고 마침내 구세주처럼 들려오는 안내음. 6층입니다. 문이 열렸다. 나는 그 남자가 먼저 내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역시나 그 남자는 내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망부석 마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아니,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내가 먼저 내리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있는 포식자. 그 표현이 더 맞다. 씨발. 공포심이 점점 커졌지만 태어남을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일단 신발을 갈아 신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는 게 급선무였다. 신발장 앞으로 최대한 천천히 걸어갔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 하필 신발장이 제일 아래 칸이라 쪼그려 앉아서 꺼내야 했다. 젠장. 쪼그려 앉는 순간 깨달았다. 이 자세에선 도망칠 수 없다. 쪼그려 앉아서 신발을 꺼내려는데 또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는 돌아보기도 무서웠다. 하지만 초점 바깥에서도 그의 존재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바로 옆 계단, 두 칸 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보고 있었다.
덜덜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신발을 꺼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바닥만 보며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복도는 좁았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617호. 내 방. 주머니 속 열쇠를 찾았다. 그런데 이어폰 줄과 엉켜있는 열쇠, 땀에 젖은 손, 열쇠가 잡히지 않았다. 제발 좀. 손에서 땀이 났다.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열쇠가 결국 바닥에 떨어졌다. 제발 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주워 열쇠 구멍에 넣으려는 순간, 이제는 익숙해진 그 시선. 옆을 돌아봤다. 복도 끝 벽 뒤에서 고개만 빼꼼 내민 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스르륵 그의 얼굴이 사라졌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그제서야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중으로 문을 잠갔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쉬려고 했다.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때 벽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걷는 발소리. 내 방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나는 숨을 참았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다. 나는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고시원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다.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마치 어젯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나는 그게 더 무서웠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 뒤 나는 고시원을 나왔다. 그 남자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한 가지. 그날 밤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얼마나 오래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지 나는 영영 알 수 없다. Hello guys, how was the story? I hope you enjoyed this story. And this is actually based on a true story. It happened to my friend in 2021, and I thought it would be a really creepy and interesting story to make. So I made this story, and it's based on a true story. And from now on, I'm going to be explaining some key vocabulary from the episode. But since you guys are, I assume, intermediate learners, I'll be explaining mostly in Korean. But here and there, if it's something that I cannot explain well in Korean, or if it's too difficult for you to understand, then I'll use English in the middle. Okay. 그래서 이제 단어 설명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실화. 실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실화? 실화는 진짜 일어난 일. 그러니까 it's not fiction, it's true story.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소설이라는 말 있죠. 소설. 소설은 novel 혹은 뭐 이야기. 이야기는 story. 이렇게 이야기나 소설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낸 말 혹은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화는 단순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공포 컨텐츠에서 실화라는 두 글자가 주는 심리적 충격은 엄청나요. 이렇게 제가 써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다 실화입니다. 제 친구한테 벌어졌던 일이죠. 그래서 실화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야 그거 실화냐? Is this for real? 실화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화 기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실화 기반의 이야기
하면은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또 이게 실화야? Is it real? Is it real? 이게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 하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 그래서 real, true, actual. 화는 우리가 한자로 story 혹은 ta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실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단어 알아봤고요. 그래서 실화냐는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시원. 고시원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한 형태의 주거 형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또 돈은 없잖아요. 공부에 집중하려면 일은 못하고 그냥 온전히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좁은 이 주거 형태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주거 형태 중에 하나가 고시원인데 우리 여기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그냥 방 안에 들어가면은 침대 있고 책상 있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자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좁고 또 좀 지저분한 곳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우리가 괴담이라 그러는데 괴담이 많이 있습니다. 고시원에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사실 괴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무서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진짜 좁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대학 때 한 2년 정도 살고 그리고 한 3년 전에도 잠깐 살았었거든요. 한 2달 정도. 근데 확실히 오래 살기는 힘들고 진짜 잠만 잘 수 있을 정도니까 오래 살긴 힘들죠. 근데 제 친구도 여기서 한 1년,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좀 냄새도 나고 벌레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퀴벌레, cockroach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고시원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시원은 원래 고시가 뭐냐면 시험,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고시. So for people preparing for 고시, which is national exams, like civil service or bar exams, like for lawyers or for medical students. So like 고시 is very difficult national exams, and one is like some kind of place. So it's a place for those people who are preparing for examinations. So yeah, 고시원. 고시 means national examination. One is facility and institution. 그래서 요즘 고시원은 주로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job seekers, 저소득층. 저소득층 하면 low income, 직장인, workers. 그래서 아주 저렴한 주거 공간이에요. 아주 저렴하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여기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러니까 도시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서울 기준으로는 거의 한 60만 원 합니다. 60만 원이면은 거의 한 400 US dollars 정도거든요. 한 달에. 그렇게 싸지도 않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고시원의 특징, features of 고시원. 방이 아주 좁아요. It's really small, like you saw, right?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Bathrooms and showers are shared. 근데 요즘은 방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공용인 곳도 있죠. 복도가 아주 좁아요. Corridors are extremely narrow. 벽이 얇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 하는지 다 들려요. 소리가. 뭐 옆에서 TV 보거나 핸드폰, 유튜브 보면은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래서 한국의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과 시험 준비를 위해 고시원에서 수년을 보내요. 조금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 공포 이야기, 공포하면 horror, 공포 이야기와 영화가 고시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웹툰이 있거든요. Naver Webtoon. Have you been to Naver Webtoon? If you want to enjoy and learn Korean at the same time, I highly recommend to read Webtoon. From Naver Webtoon, there is this webtoon called, what was the title?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I highly recommend. It's also based on 고시원. So, and it's really interesting and it's really creepy. So, I highly recommend you to watch or read the webtoon. 자, 넘어갑시다. 세 번째, 인기척. 인기척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가만히 있는데 뒤에는 우리가 못 보잖아요. 뒤에는 못 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이런 걸 인기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기척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나 기운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it means the feeling or energy that indicates someone is there, mostly behind you. 그래서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A presence was felt from behind. 뭐 인기척이 없어요 하면은 느낌이 없는 거니까 뭐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There's no sign of anyone. 인기척을 느끼다. 느끼다 하면은 sense, feel, 그렇죠? To sense someone's presence. 요거는 좀 잘못된 예시네요. 요건 제가 지울게요. 오케이. 자, 분노. 분노는 화랑 비슷한데 화보다 조금 더 upgrade된 version. 그래서 화보다 훨씬 좀 심각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fury. It's not just anger, rage, intense anger. 그래서 분노. 그래서 분노는 화보다 훨씬 강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화는 general anger. 근데 분노는 rage, intense, very intense. 그래서 우리 제 오늘 이야기에서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려다보다, looking down at me with a face full of rage. 가득 차다 is filled like fully.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왜 화가 아니라 분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화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때문에 화가 났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에서는 분노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그래서 이유 없는 분노. 이 사람이 왜 화났는지, 왜 분노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분노가 났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더 creepy하고 좀 이상한 느낌이죠. 그래서 분노를 느끼다. To feel rage. 분노가 폭발하다. Rage explodes. 폭발하다. 그래서 폭발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폭탄이 폭발하다. Like bomb explodes. Explosion.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감정, 우리의 뭐 기분, 화가 폭발하다, 분노가 폭발하다. 이렇게 감정적인 단어를 쓸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분노를 억누르다는 suppress, 억누르다. 누르다 is press. 근데 억누르다 is like pressing from the above, like trying to hold it. 그래서 분노를 억누르다. To suppress rage. 그리고 여기 재밌는 단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사람들 중에 보면은 갑자기 감정을 막 터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낸다든지 소리를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줄여서 분조장이라고도 해요. 분조장. 여기 보시면은 분노 조절 장애, 요걸 줄여서 분조장이라고도 합니다. 아, 저 사람 분조장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왜 좀 쉬워 보이거나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화를 잘 내고 또 그 약간 자기보다 강해 보이거나 자기 윗사람한테는 화를 잘 못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택적 하면 selective.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분조장이 일어나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화 못 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 화를 내니까 굉장히 좀 비겁하죠. Want to go deeper with this episode? Soaking Korean Premium gives you full access, the complete uncut video, fully annotated transcript, vocabulary, and cultural deep dives, and a vocabulary quiz. Every episode, all in one library. $10 a month, cancel anytime. Link is in the description.